모스크바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물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수도의 육상 및 항공 교통이 동시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상태입니다. 주유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공항은 난민 캠프로 변했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의 이 대도시는 21세기에 갑자기 중세의 조건으로 퇴보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세요. 모스크바 시민들이 대중교통 차량을 밀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수도로의 교통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에서 20km의 교통 체증이 거의 2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고장난 트럭들 때문에 모든 오르막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도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기줄로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모스크바의 시립 서비스가 붕괴되었습니다. 제설차조차도 막혀 있습니다. 눈보라는 고속도로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항공교통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4개의 대형 공항이 동시에 폐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체레메티예보 공항은 사실상 난민 캠프로 변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터미널의 에어 매트리스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콘크리트 바닥과 카펫 위에서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인해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제설 차량과 항공기 제빙 시스템은 폭설에 무력했습니다.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그로즈니, 마하치칼라, 볼고그라드, 블라디캅카스의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항공편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티켓은 환불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초음속 미사일로 위협하는 정부의 그늘 아래 모스크바 중심부의 사람들이 맨손으로 출근길에 타는 시내버스를 밀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새해 휴가를 가기 위해 공항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우는 인도 이주 노동자들이 모스크바 여성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거리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소셜미디어의 흥미로운 게시물에서 모스크바의 여성들이 눈 덮인 험난한 도로에서 인도 이주민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푸틴의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 1,300만 명의 도시가 물류 종말에 갇힌 순간입니다. 이 물류 병목 현상은 고속도로와 세관문에서 기다리는 트럭 운전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1,300만 주민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현대 대도시는 적시 배송 원칙 덕분에 번영합니다. 모스크바의 슈퍼마켓, 약국, 병원은 대형 창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급 흐름에 의존합니다.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와 도시의 다른 진입 지점에서 트럭이 막힐 때마다 모스크바의 선반에서 빵, 우유, 신선한 채소, 필수 약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세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공급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의 중추가 무너지면 도시의 배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이 식량 공급의 혼란은 심리적 요인이 되어 사재기를 촉발하고 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로가 열리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선반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이것은 암시장에서의 가격과 기본 식품 접근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식품을 넘어 의료 시스템에 있습니다. 투석용품, 인슐린, 응급장비 및 산소통을 운반하는 차량들도 다른 트럭들과 함께 같은 눈 속의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병원들이 이 물품들을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 하얀 아포칼립스는 조용한 공중보건 재앙으로 변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마비는 응급 서비스에도 지장을 줍니다. 심장마비나 화재 발생 시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눈에 덮인 2차선 도로와 막힌 주요 도로에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의 서비스 붕괴로 모스크바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 노인과 병자들이 집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작은 난방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팀조차도 현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도에서 포위된 민간인 인구가 전쟁의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차원은 에너지와 연료 분배의 역설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스노다르의 보고서와 모스크바의 상황은 국내 시장에서 연료 분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유소로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주유소에 펌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연료를 찾지 못하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유럽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국가의 선전은 이제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유럽과 전쟁 중인데 여기서 우리 차에 넣을 휘발유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생리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공항에 혼란이 미치는 영향은 승객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은 민감하고 긴급한 제품이 도시에 들어오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항공편 취소와 눈에 묻힌 화물 터미널은 모스크바를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외교관들, 사업가들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평상시 비즈니스 가면을 벗깁니다. 공항 직원과 싸우며 수화물을 찾으려는 승객들의 모습은 사회적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졌는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권위자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게다가 이 혼란의 경제적 비용은 수십억 루블에 이를 것입니다. 노동력 손실, 상한 식품, 배송되지 않은 화물, 낭비된 연료가 러시아 경제의 블랙홀을 만듭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공급품을 얻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들은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경제적 톱니바퀴가 얼음과 눈 사이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경제적 중심지이며 이 중심지가 이제 멈추기 직전입니다. 무유 네트워크는 한 나라의 신경계입니다. 모스크바는 천재에 마비되어 뇌에 명령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기상 이상 현상 그 이상입니다. 이는 수년간의 체계적인 방치와 제재로 촉발된 기계적 붕괴입니다. 파괴적인 폭설이 이미 취약한 러시아의 물류 인프라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눈의 높이가 아니라 이 눈 속에서 싸우거나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품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시 정부는 서류상으로는 13만 명의 노동자와 15,000대의 차량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로슬라블 고속도로의 영상은 이 차량들이 유령이거나 작동 불능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주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는 러시아의 대형 차량 함대의 필수적인 전환입니다. 소방 제재 이후 중국 대안들이 북유럽 기후에 강한 볼보, 스카니아, MAN의 유럽 트럭들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20km의 긴 대기열은 도로 폐쇄 때문만이 아니라 차량이 실제로 고장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장 보고서와 운전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된 트럭의 주요 부품은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저급 폴리머로 만든 공기 브레이크 파이프가 얼고 균열이 생깁니다. 엔진 블록은 열 충격을 견딜 수 없으며 전자 제어 장치는 심한 추위에 멈춥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교통체증을 며칠이 걸릴 물류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트럭의 제동 시스템이 얼면 특수 견인 차량과 난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인 차량도 같은 교통 혼잡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에 공급하는 공급망은 일반적인 겨울이 아니라 푸틴의 동쪽 전략의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트럭은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생명선이며 지금 이 시스템의 플러그가 뽑혔습니다. 고장을 일으킨 각 트럭이 언덕을 오르기 위해 애쓰면서 그 뒤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마비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항공 부문의 상황은 하늘에서의 이 물류 붕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셰레메티에보와 도모데도보 공항은 현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운영 실패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치우지 못하는 것은 제설차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충분한 지상 서비스 인력과 장비의 오작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항공기는 유도로의 눈더미에 갇혀 있고 항공기를 끄는 푸시백 차량은 얼어붙은 지면에 접지할 수 없습니다. 승객들은 6에서 7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고 탑승교는 얼어붙고 이동식 계단은 비행기에 닿지 못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디표준 상황에 대한 당국의 발표는 혼란을 감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서 수천 개의 가방이 방치되었고 승객들은 지상 서비스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조강대국의 수도 공항이 버려진 시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공항들은 러시아의 외부 세계로의 관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갇힌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위기의 뿌리가 인구 및 정세적 적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제설 작업을 맡아왔으나 강제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라를 떠났거나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일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은 삽과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대한 눈더미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21세기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인적 자원과 조직 능력 면에서 중세 조건으로 퇴보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이 도로에서 멈춰서고 승객들이 내려서 밀어야 하는 것은 연료 부족이나 엔진 고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 논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선에 연료를 보내면서 크렘린은 북부 도시들의 생계를 끊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슈퍼마켓 선반은 여전히 가득 차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라의 물류 대동맥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봉쇄가 아니라 현대 전쟁이 본 가장 큰 물류 심장마비입니다. 서방의 문이 닫혔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구원의 길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둥도 무너졌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하룻밤의 폭설이나 간단한 세관 오작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조정된 다면적인 폐쇄 작전입니다. 지도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병목 지점에 집중해 봅시다. 첫 번째 범죄 현장은 유럽에서 러시아로 가는 동맥이 끊어진 서부 관문입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국경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무기로 변환했습니다. 발트 국가를 정유하는 경로를 포함한 러시아의 유럽과의 물류 연결은 유라시아 화물 경로의 차단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의 이 지연 조치는 러시아가 뒷문을 통해 유럽에서 얻으려 했던 의약품과 기계 부품의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외교 용어로 이것은 이탈리아식 파업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스템이 멈춥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트럭 교통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특히 쿠쿠리키 코즐로비치 국경 초소에 집중하세요. 사실상 유럽에서 러시아로 가는 트럭들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호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달 동안 이 관이 막혔습니다. 폴란드 세관원들은 국경에 도착하는 모든 트럭, 모든 팔레트, 모든 문서를 이중 용도의 물품으로 의심하여 세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국경을 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에서 14일로 늘어났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금속 캐빈 안에서 이 줄을 기다리는 것은 물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국경도 금속의 호수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우회적으로 얻으려는 의약품과 민감한 기계 부품의 수입 비용을 300% 증가시킵니다. 서쪽에서 오는 길이 막혔을 때 러시아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거기서 더 큰 재앙을 만났다. 202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카자흐스탄 세관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례 없는 검사를 시작했다.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갑작스러운 세관 압박으로 인해 국경에 수천 대의 트럭이 쌓이고 러시아로의 화물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0대 이상의 트럭이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막혔습니다. 혼란과 부패가 국경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마치티코보 통과 지점에 7,500대 이상의 트럭이 쌓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47일 동안 차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도 이 물류 혼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경로, 중국에서 오는 화물의 주요 통로가 막혔을 때 대안들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히 자바이칼스크와 블라고베센스크의 중국 국경에 있는 러시아 세관이 10년 전에 소규모 무역을 위해 설계되었고 이 대량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 경로 차단은 러시아의 수입량에 영향을 미쳤고 공장들은 부품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크렘린의 전략적 맹목성과 왜곡된 우선순위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수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암묵적인 사회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고속도로에 멈춰선 트럭들과 공항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은 모스크바의 도로를 치우기 위한 재설차나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초원에서 잃어버린 전차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위에 사용되었습니다. 미사일로 세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수도의 주요 도로를 열어두지 못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실패는 러시아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침식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전쟁은 군사 타협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직 능력도 소모했습니다. 재능 있는 관리자, 엔지니어, 노동자들은 전선에 있거나 망명 중이거나 방위 산업에 갇혀 있습니다. 민간 관료제는 마비된 구조가 되어 위기 시에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시 정부의 무능력은 중앙 집권적 관리 접근 방식의 실패입니다. 모든 결정이 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에서는 눈보라 같은 역동적인 위기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렘린은 유리탑에서 자신들이 만든 잔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의 회귀와 중국과의 무제한 우정이라는 수사학도 이 눈더미 아래에 묻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기술과의 단절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에서 온 부품과 차량이 러시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의존의 함정으로 변했다. 러시아는 기술 주권을 잃었고 대체 시스템은 중요한 순간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재앙은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의 물류 문제를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모스크바의 아스팔트 도로에서 터진다면 최전선의 진흙과 어려운 조건에서 러시아 군대가 직면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물류는 현대 전쟁과 현대 국가의 척추입니다. 러시아의 척추는 골다공증의 골격처럼 부서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심리적 전선은 더 이상 돈바스가 아니라 모스크바 외곽도로입니다. 러시아 국민은 이제 전쟁의 영향을 텔레비전 화면이 아닌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러 갈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으며 공항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군사작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입니다. 천전기계가 특별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국가의 부재입니다. 버스를 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무너진 국가를 어깨에 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은 매일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이야로슬라블 고속도로의 20km 줄에서 무너졌습니다. 제재는 러시아를 양질의 부품, 현대적인 물류관리 시스템, 내구성 있는 장비에서 박탈했습니다. 이 백색 아포칼립스는 제재의 장기적이고 교묘하며 파괴적인 효과의 발현입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예비 부품이 없어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있는 나무처럼 첫 강한 바람에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겨울 장군은 러시아의 가장 큰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막았지만 오늘날 그는 푸틴의 러시아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빈 수사와 선전이 아닌 인프라와 준비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를 덮고 있는 이 눈이 녹으면 진흙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행정적 무능도 드러날 것입니다. 푸틴은 미사일, 탱크, 핵 위협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가 기능인 도로를 깨끗이 유지하고 불을 켜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류 라인이 끊기면 권위도 끊긴다. 이 20km의 틀은 모스크바의 경정맥에 있는 혈전이며 이 혈전은 정권의 신장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의 고속도로에서 혼잡을 겪고 공항에서 싸우는 동안 크렘린의 안정성 동화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더 이상 국경에 머물지 않고 물류 붕괴와 기술적 부족을 통해 모든 러시아 시민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가장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